강원도 산불 이 국가 재난 사태가 선포가 됐습니다. 지금 기자들을 연결해서요, 이 고성의 상황을 좀 전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처음 불이 났던 곳이죠. 먼저 이곳에 마련된 현장 상황실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준우 기자, 일단 지금 그곳 상황은 어떻게 집계되고 있습니까? 네, 오후 들어 바람이 잦아들면서 화재 진화에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강원 고성과 속초는 큰 불이 잡혀 4천여 명이 동원돼 잔불 정리 작업이 한창입니다. 오후 3시 기준으로 강원 인제의 산불 진화율은 85%, 강릉 동해 지역은 70%로 집계됐습니다. 오후 들어 화재 진화에 탄력을 받고 있지만 강릉에 초속 8m의 강풍이 불고 있어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사상자가 아직까지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또 달리 집계가 되는 게 있습니까? 네,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집계된 사망자는 1명이고 1명이 부상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주택 200여 채가 소실됐고 축구장 700개 넓이에 달하는 산림이 불에 탔습니다. 대피한 주민만 4천여 명에 달하는 만큼 이재민들의 피해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소방당국은 밤이 되면 바람이 더 강해질 것으로 보고 일몰 시간인 7시가 되기 전에 큰 불을 반드시 잡겠다는 계획입니다. 주 불이 잡히지 않은 인제와 강릉 지역에 소방 헬기 33대와 인력 6천여 명이 투입돼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산불 대책본부에서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지금 산불이 거의 폭탄처럼 터졌습니다. 전쟁통을 방불케 했었는데요. 하루아침에 보금자리가 잿더미로 변한 그 현장에 권영범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권 기자, 조금 전에도 보긴 했었는데요. 지금 바로 뒤에 보이는 곳이 불에 탔던 그 현장이군요. 네, 저는 지금 강원 고성 화재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시는 건 화재로 불에 완전히 타버린 펜션의 잔해입니다. 조금 전까지 잔불 작업이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고성과 속초 일대에는 군인, 경찰, 소방 등 만여 명의 인력이 투입돼 산불 진화에 나섰습니다. 또 강릉과 동해, 인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화재로 현재 현장에는 각각 2천여 명, 300여 명의 인력이 투입된 상태입니다. 네. 바람이 워낙 어제 세게 불어서 불이 번졌었는데 지금 상태는 어떻다고 합니까? 네, 지금은 날이 밝으면서 점차 바람의 세기가 잦아들고 있습니다. 어젯밤 강풍의 세기가 초속 20에서 30m로 측정이 됐는데요. 고성에서부터 시작된 불이 강풍 때문에 순식간에 인근 지역인 속초와 인제 강릉까지 번졌습니다. 현재는 정오를 기준으로 강원 지역에 강풍 경보는 해제가 됐고 강원 산간 지역에만 강풍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입니다. 워낙 이 한밤에 대피소로 피난한 주민들이 적지 않았었거든요. 대피소 상황은 전해지는 게 있습니까? 네, 현재 고성엔 천진초등학교 그리고 속초에는 속초생활체육관 등의 주요 대피소가 마련이 된 상태입니다. 뜬 눈으로 밤을 새우다 귀가한 일부 주민들은 날이 밝으면서 이제 귀가를 했는데요. 고성에 설치된 대피소에 있는 대피와 있는 사람들 4천여 명 등을 포함해서 이 대피에 있는 인원들을 위한 구호 물품과 이 텐트가 마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강원 고성 화재 현장에서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본격적으로 이 청가 소식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일 시사평론가,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 김지혜 변호사, 그리고 장혜찬 시사평론가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현장 소식이 전해진 바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고성의 토성면사무소 대책본부에 이어서요,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을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어제 이 여야의 상황이요, 지금 이렇게까지 갔어야 되나 논란이 있었었는데, 김 변호사님, 네. 이 나경원 원내대표가 컨트롤 타워 역할이 중요할 때 왜 이분을 잡았어야 되냐라고 한참 시끄럽던데요. 어떤 거였습니까? 네, 그러니까 정의용 안보실장을 좀 보내달라라는 네. 그런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질의응답을 위해서 이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굳이 잡아둔 것이 지금 화근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사실 안보실장이라고 하면은 뭐 이런 국가 재난 상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제 굉장히 좀 주된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인데, 네. 그래서 이제 질의응답이 약간 사실은 뭐 그렇게 국회에 출석하는 것이 안보실장으로서 그 잦은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다음에 다시 출석을 하거나 뭐 이렇게 일정을 조율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에 있는 한국당 의원들 단 한 번씩 전부 돌아가면서 질문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굳이 지금 자리를 떠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혔고요. 이제 그 때문에 사실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는 조금 협조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안보실장을 그 당시 지금 발목 잡아놓은 그런 국회다라는 비판을 듣고 있습니다. 네, 어떤 상황인지는 조금 더 그 현장을 저희가 전해드리면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이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반박까지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지금 속초 시내도 좀 아마 소개령이 일부 주민들 대피령이 내린 것 같습니다. 굉장히 상황이 심각한데 위원님들의 추가적 지지가 없으신 게 확인이 되면 바로 이석을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에서 지금 저렇게 대형 지금 사고가 생겨서 산불이 생겨서 지금 민간이 대피까지 하고 있는데 그 대응을 해야 될 책임자를 우리가 이석을 시킬 수 없다 이래서 잡아놓는 것이 옳은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고성 산불 부분도 그렇습니다. 저희도 정의용 안보실장 빨리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순서를 조정하셨으면 됩니다. 우리 야당 의원들 하게 했으면 조금이라도 빨리 가실 겁니다. 저희도 최대한 빨리 정의용 안보실장 가실 수 있게 협조하겠습니다. 그러나 또 국회에서 어쩌다 나오신 안보실장에게 우리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국가안보실장님은 아직도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계십니까? 그러면 먼저 좀 질의를 하시고요. 좀 가시게 하죠. 지금 고성 산불 좀 대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네 하십시오. 네, 네, 두 분 하십시오. 위원님들 모니터를 한번 켜시고요. 속보를 한번 보십시오. 이런 위기 상황에는 좀 그 책임자가 담당자가 이석을 하게 하는 게 안보실장님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9시 30분쯤 돼서 홍영표 원내대표가 갑자기 이 불이 났는데 보내야 되지 않겠냐고 했고, 그래서 저희는 그 심각성을 사실 정확하게 모르는 상황에서 저희로서는 좀 유감스러운 게 그 당시에 좀 심각성을 보고하고 정말 이석이 필요하다면 이석에 대한 좀 양해를 구했어야 되는데 그런 말씀이 좀 없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상황 파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부 언론에서 이상하게 막 쓰고 있는데 상황이 그렇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상희 평론가님, 저 시간이면은요, 저분들이 계신 여의도 면적 하나가 잿더미로 변했을 시각입니다. 그래도 원내대표인데 이 정도 심각성은 다른 분들이 좀 전해줄 수도 있을 법한데 그 정도 심각한지 몰랐다라는 해명 때문에 더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 저로서는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10수년간 국회에서 근무를 했는데요. 네. 저렇게 이제 여야 공방이 있거나 이런 자리가 되면 뒤에서 네. 보좌관들과 그다음에 이제 원내대표 같은 경우 또 정책위원회라는 조직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전문위원들이 그런 발언들이 나오면 그 발언들을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홍영표 대표가 예를 들어 산불이 심각하다라는 걸 이게 이제 보도가 최초 보도가 7시 55분쯤에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그 이후에 9시 20분쯤 저 발언을 했다 그러는데 1시간 반 정도는 뭐 그렇게 갔다고 쳐요. 예? 뭐 잘 파악을 못했다. 근데 저거를 파악해가지고 저렇게 진지하게 좀 보내달라 여러 네. 번 얘기할 때면은 파악을 못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그 여당의 원내대표 위원장이 얘기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뒤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언론이나 이런 걸 찾아보게 돼 있거든요. 네. 제 경험으로 보면. 그래서 그 이후에 또 1시간 28분 정도 이렇게 붙잡고서 계속 질의를 하고 마지막에는 마이크가 꺼졌는데도 많이 할수록 다다익선이다 이러면서 막 웃었다는 그런 거를 네. 들을 때 저로서는 상당히 저 변명이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네.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으로는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요. 평상시 같으면 청와대 워낙 이 실정이 많기 때문에 따져야죠. 다만 이럴 때 아예 야당에서 거국적으로 먼저 가시죠라고 하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남는 것 같아요. 네, 전반적으로 평론가님. 국민들도 그런 아쉬움에 많이 동의를 하고 네네. 계시는 것 같고요. 저 역시도 나경원 원내대표가 당시에 보좌진으로부터 긴급 상황에 대한 충분한 보고를 받았을 수 있었을 텐데 다소 이 운영위의 질의에 좀 더 무게감을 뒀던 측면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상일 평론가님 말씀처럼 한국당의 송석준 의원이 뭐 다다익선 이야기하면서 웃었다는 것도 국가적 위기 사태와는 어울리지 않는 대응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저녁 식사를 위해서 국회 운영위가 정회를 하는 시간 동안 네. 이미 바깥에서 식사를 하면서 홍영표 위원장이나 정의용 안보실장 본인도 사태의 심각성을 알았다면 이 9시 20분쯤 다시 운영위 회의가 재개되기 이전에 좀 미리 야당과 협의를 해서 네. 다시 운영위에 출석한 날짜를 못 박아서 약속을 하고요. 좀 가겠다고 그런 운영의 묘를 발휘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네.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재난 컨트롤 타워라면 정의용 실장이 먼저 나서서 양해를 구하고 이석을 요청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고 네. 지금 청와대의 대응을 보게 되니까 11시 15분에 처음으로 대통령 지시가 나왔고 하루를 넘겨서 0시 20분에야 청와대 위기안보센터 회의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네. 이 국회 운영위 차원의 아쉬움도 있지만 청와대 차원의 지시라던가 회의 소집 자체도 상당히 재난보다는 좀 늦었다. 전반적으로 늦은 위기 대응이 있었다는 면에서는 이게 단순히 이 야당 원내대표만의 잘못인가 그런 정쟁성으로 몰아가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재난에 대처하는 우리 정부와 국회의 태도 자체가 미온적인 부분이 남아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더 나을지 않을까 싶습니다. 워낙 경황이 없는 상황이어서요. 어떤 일이 나와도 이제 결과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다 이제 싸움거리가 될 수도 있는데 김변민 교수님 짧게 부탁드릴까요? 문 대통령이 지금 현장 방문한 사진이나 정치인들의 오늘 방문 사진이 들어오고 있네요. 네, 더 이상은 이러한 정쟁의 모습으로 끌고 갈 것이 아니라요. 사실은 사상 최악의 산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단 큰 불을 좀 잡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게 된 이재민들이 앞으로 어떻게 생활하게 될지 이 재난의 위기 상황 끝에 결국은 복구 작업에서 엄청난 국가 자원들이 쏟아지게 될 건데 정치인들의 역할이라면 이렇게 벌어지고 난 뒤에 복구 작업에 얼마나 많은 국가의 자원들을 함께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투입할 수 있을지를 논의해야 될 겁니다. 따라서 바쁜 현장 과정 속에서 사람들과 함께 보고를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현장 속에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살피고 거기에 대해서 정치권의 역할을 찾을 수 있도록 모두가 여야가 함께 힘을 합치고 정쟁을 이제 좀 그만둘 때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산불 상황에 대해서는요, 지금 또 속보가 나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재민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대신 드립니다.